어젯밤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송영길 전 대표 영장 발부를 좀 예상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송영길 대표가 영장 발부를 예상을 못했던 것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본인이 법조인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은 애초에 시작은 이정근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시작됩니다. 맞아요. 그게 또 별건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로 갑니다. 돈봉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송영길 대표의 개인 연구소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그 연구소에 돈 낸 사람들의 문제로까지 갑니다. 별건에 별건에 별건에. 이게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게 한명숙 총리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전형적인 검사에 나올 때까지 턴다라는 그렇죠. 그런 수사 기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돈봉투라든가 그다음에 뇌물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송 대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정치권에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좀 있었던 측면이 있다. 물론 구습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댄 적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할 수 있는가? 뭐 당연히 뭐 도주 우려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속이 안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좀 뜻밖이라서 놀랐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여러 변호사분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무슨 구속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윤관석 의원 뭐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뭐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구속될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 제 판단 혹은 상상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닌데 유창훈 판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가결을 기각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고통을 아마 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번에 송영길 대표 구속에 대해서 가결한 것들 뭐 이거 인정한 것 이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치적 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이분이 죄가 있다 없다의 내용이 아니라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유창훈 판사가 굉장히 고도의 그 판결문을 내린 것 같아요. 정확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죄가 인정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사실 지금까지 근 한 7, 8개월 동안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 불러다가 또 다시 뭐 조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저는 정치적 판결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충분히 구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탁 속보가 나오길래 아이고 내 판단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이후에 상당한 정도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은 그런 비판이나 굉장히 위협을 받아서 특이하게 법원에서 좀 자제해 달라라고 입장 발표할 정도였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영장 발부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정도의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정당대회 건이라는 게 일단 구속해놓고 시작할 건 아닌 게 관련자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속할 정도로 유죄에 대한 심증이 굳었는가라는 점도 좀 의문이 있고 그래서 판사가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은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사실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송영길 대표님하고 우리가 같이 만났었습니다. 뭐 그 얘기까지 굳이 할 건 아닌데 그날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같이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뭐 살짝 있었죠. 본인도 역시 구속영장이 인정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뭐 본인은 명백하게 죄가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일들은 뭐 늘 한국 정치사에 있어 왔던 일들이고 지금까지 검찰이 정당 내부에 당대표 선거를 갖다가 이렇게 건드린 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국민의힘도 역시 더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로 만들고 저는 검찰이 다음 총선을 깊이 개입했다. 관련된 민주당 의원이 검찰 이야기대로면 15명에서 17명인데 이 사람들을 갖다 이제 이 명분으로 다 계속 검찰로 불러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중동을 비롯했던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내보내고 민주당을 부도덕한 정당으로 만드는 일들 이것이 바로 내년 설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주혁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총선을 겨냥한 수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유,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재판 넘어가기 전까지 구속됐기 때문에 20일 있습니다. 20일 동안 수사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마무리한다라고 방향이 나왔고 그 뒤에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정당대회에서 돈 받았다라고 지금 이미 실명 거론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그러면 시간 완급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언론에 도배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검찰 독재라는 게요. 법원에 손바닥이 마주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법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이 검찰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숨어있던 구조적 거악이라는 검찰 이제 특수부 중심의 네. 그런 이 사회적 거악이 드러났습니다만은 법원도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단원제 국가입니다. 의회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법원이 우리 정치 철학적 측면에서 공화주의적인 하나의 해석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과연 개인의 양심과 특성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법원이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발전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에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한번 던지고 싶고요.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전면적인 배심원제 도입이라든가 또는 좀 더 나아가서 AI 같은 정말 기계적 중립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는 뭐 검토해야 될 만큼 법원이 지금 이 상식의 위기, 그다음에 공정의 위기, 보편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양문석 박사님, 송영길 전 대표 이제 구속영장 어제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뭐 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 송영길 대표 한 2주 전에 만나서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구속시킨다. 각오하시고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윤석열의 검사 독재 정권이에요. 네. 독재 정권은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유창훈 판사에 대한 평가가 여러 질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도 여러 차례 내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 송영길이 독재 정권의 영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봤던 것이었고요.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여기서 평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명확한 부분은 검사 독재 정권 치하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야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탄핵과 타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명확한 그 방향은 구속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 주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실은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럴수록 검찰 개혁이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좀 더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시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